안녕하세요. XRP 팩토리입니다. 명절은 잘 보내셨나 모르겠네요. 저도 이제 방금 전에 귀가해서 좀 피곤하네요. 길도 많이 막히고 한 3, 4시간 걸렸던 것 같아요. 돌아오는데. 다들 잘 보내셨는지도 궁금하고 예, 별일 없으셨는지도 궁금하네요. 지금 XRP는 별일 있죠. 나중에 다른 영상으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은 다시 상승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여러 얘기가 있어요. 지금 이 상승하는 이유에 대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제 예측하는 이유들이죠. 예상하는 이유들이 많이 있지만은 아직 뭐라고 단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다만 지금 객관적인 지표로 드러나는 건 이 볼륨입니다. 거래 볼륨이 불과 이 9월 18일부터 이제 막 상승하기 시작했는데 이전까지만 해도 뭐 끼케 한 300만 초반까지밖에 못 갔어요. 300만 달러 하루 볼륨이. 근데 지금 18일부터 시작해갖고 600만 찍더니 그 다음날 489만 900만 찍고 그 다음에 10억대 이상으로 진입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보셔야 되는 게 이날 40억 찍으면서 갑자기 확 올라갔었잖아요. 하이로 한 0.8까지 갔었어요. 최상은 바이낸스에서 한 우리나라 돈은 한 880원 그쯤 갔는데 그날 이후 이제 폭락했습니다. 절반까지 막 반타작하고 난리 났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볼륨이 죽지 않았다는 거. 계속 10억대 유지하고 있고 오늘 다시 상승하기 시작하면서 이게 16억까지 찍었죠. 10억 초반을 유지하다가 이제 상승하면서 볼륨이 또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그리고 한 가지 또 객관적인 지표. 사실 이미 말씀드렸던 거예요. 근데 이제 아직 못 보신 분이나 다시 재확인차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바이낸스 보이시죠? 항상 상승할 때 바이낸스가 볼륨을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져요. 이 얘기는 뭐냐면 바이낸스 안에서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 가격 상승 주도를 바이낸스에서 하고 있다는 얘기랑 비슷합니다. 이거를 좀 참고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볼륨이 크다는 의미는 여러분들 누군가 계속 사고 팔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래 볼륨이 높은 거고 그 중에서도 바이낸스가 비중이 굉장히 높다는 거. 또 높아졌죠. 21%대까지 내려갔다가 지금 볼륨 증가하면서 가격 상승하면서 이제 27.65%까지 차지했어요. 전체 볼륨의 비중을. 이 바이낸스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거래하는 비중이 높다는 거고 그리고 가격 상승이 되고 있잖아요. 그 얘기는 바이낸스에서 지금 가격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원인은 아직 누구도 얘기 못해요. 근데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엑스라피드 파일럿 테스트의 가능성은 되게 낮아요. 이 수치가 따라주지 못해요. 지금 요 페이먼트 볼륨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지금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요. 가능성이 아예 없다는 건 아니지만 그 여러 가지 지표상 정황상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다뤄볼 주제는 뭐냐면은 거래소 관련된 거예요. 최근 소식 중에 잠깐 보시죠. 이 코인필드라고 캐나다 거래소인데 여기서 이제 XIP를 베이스 커런시 그러니까 기축으로 잡아갖고 몇 개 쌍이죠? 볼까요? 여기 당당하게 썼죠. XRP 헤즈 베이스 커런시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69개국으로 확대할 거고 지금 법정화폐상을 이제 US 달러랑 캐나다 달러, 유로화 그리고 이거 영국 파운드 그리고 엔화 그리고 AED는 이제 아랍에미리트 법정화폐입니다. 30쌍을 만들 거라고 적혀 있네요. 30, 그러니까 썰리 다이렉트 크립토 페어스라고 되어 있죠. 다른 암호화폐랑 30개 쌍 만들고 이 법정화폐들과 쌍을 만들 것이다 공지를 했죠. 그래서 가장 최근 공지는 17시간 전에 트위터를 통해서 얘기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coming soon이라고 되어 있어요. 빅 어넌스먼트 그러니까 엄청난 공지 그러니까 대박 공지를 조만간 할 거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왜 거래소 얘기를 꺼내냐면은, 일단은, 이제, 거래소에, 오늘은 이렇게 좀 순서를 잡을게요. 암호화폐 거래소들을 지금 뭘 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왜 하는지,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거고요. 그럼, 암호화폐 거래소랑 XRP랑 무슨 상관이냐, 얘기를 할 거고, 3번은, 그럼, XRP 입장에서는 거래소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이렇게 순서대로 얘기를 할 거예요.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그 소식이 단순한 그 문자 그대로에,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에 사실 예를 들면은 지금도 코인필드가 XRP를 베이스 커런시로 잡아서 30개의 다른 암호화폐와의 쌍을 만들고 6개 국가의 법정화폐랑 쌍을 만들어서 확대할 것이다. 그걸 조만간 공지를 하겠다. 커밍순. 이거잖아요, 팩트는. 근데 그거를 약간 이렇게 파헤쳐서 보면은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이해해야 앞으로의 전망이라던가 앞으로 들리는 소식들과 그것을 연결해서 보실 수 있는 그런 통찰력이 생기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항상 저는 파헤쳐서 풀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걸 위해서 방금 설명드린 대로 이 세 가지 순서대로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 그리고 왜 하는지가 중요한데요. 잠깐 보시죠. 본질적인 것 좀 봐야 돼요. 암호화폐 거래소의 수입은 어디서 생깁니까? 여러분들 다 아시죠? 바로 거래 시 발생하는 수수료입니다. 거의 이게 핵심이죠. 거의 비중이 높은 핵심 이익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 이 얘기는 바꿔 얘기해 볼게요. 아까 볼륨 얘기가 나왔는데 볼륨이겠죠, 즉 볼륨이 높아야 한다. 그러니까 거래가 많아야 한다. 이거겠죠. 그렇죠? 잠깐 한번 얘기를 꺼내보지만 그 흔히 존버라고 얘기하는 거래 안 하고 그냥 한번 이제 사두고 존버하는 사용자들 있잖아요. 암호화폐 거래소 입장에서는 정말 안 좋은 고객이죠. 나쁜 고객이죠. 자, 그래서 계속 이어나가자면 볼륨이 높아야 되고 얘기인즉 거래가 많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하게도 그렇다면 암호화폐 거래소가 바라는 것 또는 목표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당연히 거래 볼륨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래야 수익이 많아지기 때문에. 자,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빗썸, 업빗, 그리고 코인원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 있는 유명한 바이낸스, 여러분들도 아시는 바이낸스라던가 방금 보신 코인필드. 일단은 바이낸스랑 코인필드만 얘기를 해볼게요. 코인필드는 방금 공지를 보셨지만은 69개국으로 확대를 한다고 얘기가 돼 있어요. 그리고 바이낸스는 얼마 전에 잠깐 보시죠, 자료도. 네, 바이낸스 LCX라고 여기 써있죠. 리텐슈타인. 네, 여기에 있는 거래소와 합작을 했죠. 그러니까 바이낸스로 들어온 거예요, 얘네가. 그래서 이쪽에 있는 거래소가 바이낸스에 들어왔고, 추가적으로 9월 18일날 싱가포르에서 싱가포르 법정화폐 이 페어링 라이브 모니 익스체인지 테스트를 했었죠. 클로즈 베타로. 그러니까 거기에도 이제 거래소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싱가포르에서 승인되는. 그러니까 지금 보셨다시피 바이낸스도 그렇고 코인필드도 그렇고 여러 국가로 확장을 하고 있어요. 일명 이제 뭐 많이 스타크래프트 하신 분들의 표현 그 방식을 빌리자면 멀티를 띄고 있죠. 왜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지금 자기가 있는 국가 이미 만들어 놓은 그 해당 국가의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해서는 일단은 이제 추가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는 볼륨이 좀 한정적이에요. 근데 새롭게 만드는 곳은 볼륨을 좀 증가시키기 용이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멀티를 여러 군데 뛰는 거죠. 목표는 당연히 거래 볼륨을 높이고 이것은 곧
영업이익으로 직결되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한 가지 더 볼게요. 리퀴드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러분. 얘네는 뭐냐면은 그림을 하나 해야 되겠네. 얘네도 암호화폐 거래소인데 얘네는 살짝 달라요. 퀀이라는 데가 있어요, 여러분. 퀀. 얘네 스펠링 어떻게더라? 이건가? 퀀. 뭐야, 글자가 잘리네요? 어메이징한데? 왜 잘릴까요? 글씨체 때문에 그런가요? 바꿔보죠. 그러네요. 콘이라는 거래소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냥 편의상 이 동그라미로 그릴게요. 그냥 대충. 자, 얘네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SBI 그룹이 지분 투자한 암호화폐 거래소입니다. 이거 주축이 아마 제가 CEO나 이런 사람들 이름 봤는데 일본인인 것 같아요. 아무튼 동양인인 건 확실해요. 아무튼 그런데 얘네는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아까 리퀴드 잠깐 얘기했죠. 리퀴드도 하나 적어놓죠. 빨간 글씨야. 좋은 글씨인데? 자, 얘는 뭐 하고 있냐면 빨간색으로 할게요. 여기 한국이라고 할게요. 실제 한국에는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상황 설명을 위해서 예시로 드는 겁니다. 미국. 이렇게 콘이라는 애는 각국에다가 암호화폐 거래소를 열심히 만들어서 멀티를 떼요. 아까 설명드린 바이낸스 또는 이제 코인필드처럼 말이죠. 그래서 얘네는 리퀴드라는 플랫폼을 만들어서 뭘 하냐면은 이걸 다 연결해놔요. 연결해서 얘를 통해서 통합 거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콘이라는 데가 여러 국가에 막 다 만들어, 세계 전국에 다 만들었다고 가정할게요. 근데 만약 쓰려고 하면은 한국인이 한국 유저가 여기서 하다가 아이씨 일본에 있는 거 쓰고 싶다. 그럼 여기다 또 계정 만들고 또 쓸 거예요? 되게 불편하죠. 허용해준다고 해도 굉장히 불편할 겁니다. 그래서 얘네가 통합 플랫폼을 리퀴드라는 걸 만들었어요. 여기 안에서 각국에 있는 쌍을 다 거래할 수 있게. 네. 지금 이런 추세요. 바이낸스도 요걸 하고 싶어 하는 거고, 그리고 아까 보여드린 코인필드도 이걸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본질적인 건 뭐죠? 거래 볼륨을 높여서 영업이익을 실현하려는 겁니다. 얘는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거래 볼륨을 높이는 게 곧 영업이익으로 직결된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자,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해 살펴봤고, 그리고 그와 관련된 코인필드, 이제 XRP를 베이스 커런시로 잡아갖고 뭔가 하겠다. 여러 국가에다가 이제 확장을 할 거고, 이제 거의 XRP 베이스 커런시를 시작부터 이거를 시작하는 순간부터 30개의 다른 암호화폐와 쌍을 만들어서 시작을 하겠다라는 거를 공지했어요. 여기까지 소식을 정리해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이제 2번을 갈 겁니다. 여기 2번을 짚어볼게요. 그러면 이거랑 왜 XRP랑 암호화폐 거래소 뜬금없이 왜 설명하냐? XRP 팩토리는 자, 이거를 말씀드릴게요. 왜 암호화폐 거래소 본질에 대해 설명을 했느냐? 이유는 바로 엑스라피드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엑스라피드는 뭐죠, 여러분? XRP를 브릿지로 활용해서 이제 크로스보더 페이먼트, 곧 해외 송금 때 이제 이걸 통해서 저렴하고 빠르게 하기 위해서 쓰는 솔루션이 바로 엑스라피드입니다. 근데 이 솔루션 작동상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잠깐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부분이죠. US 달러 또는 유로화, 엔화를 받는 쪽, 이거 멕시코 페소, 아니면 필리핀 페소, THB는 뭐죠? 타이완인가? 타일랜드 건가? 아무튼 어떤 국가의 법정화폐일 거예요. 이렇게 보낼 때 이쪽 보내는 쪽에 있는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XRP로 변환해서 국경을 넘어서 다른 암호화폐 거래소에 지갑적으로 XRP가 전송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해당 받는 쪽에 법정화폐로 바꿔갖고 전달되는데 요 부분 여러분들 어디 있어? 프린트 스크린. 바로 요 부분. 요 부분에서 XRP가 전송이 돼야 돼요. 어디서? 보내는 쪽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받는 쪽 암호화폐 거래소로.
그렇죠? 그리고 여기랑 여기랑 거래가 일어나죠. 사고 파는. 그렇죠. 자, 그래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자, 그래서 다시. 자, 그래서 왜 설명했느냐? 엑스라피드 때문에 설명을 드렸다고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엑스라피드 작동 로직에 대해 또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면 자, 비트렉스를 예를 듭시다. 비트렉스가 얼마 전에 이제 그 엑스라피드 파트너 거래소로 참여했다는 공식 보도가 있었어요. 리플 사이에. 그러면 엑스라피드 제가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엑스라피드에 참여하는 거래소는 기대할 수 있는 게 뭘까요? 리플 입장에서는 각국에 있는 금융기관들이 참여를 하더라도 각국의 그 금융기관과의 연결이 돼 있는 암호화폐 거래소가 엑스화폐를 사고팔고 해갖고 그거를 각국에 있는 법정화폐로 바꿔내는 역할을 해주지 않으면은 이 로직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리플사 입장에서는 이거를 쓰기 위해서 암호화폐 거래소가 당연히 참여해주길 바라는 거고, 그러면 이제 참여함으로써 리플은 엑스라피드 솔루션을 사용할 수 있는 걸 기대할 수 있죠. 그리고 거기에 참여하는 리플렛 멤버들, 즉 금융기관, 페이먼트 프로바이더나 뱅크, 은행들은 기대할 수 있는 게 엑스라피드를 통해 유동성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만큼 저렴하고 빠르게 세틀먼트가 가능해진 거죠. 그러면 암호화폐 거래소가 엑스라피드에 참여함으로써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볼륨입니다. 왜냐? 엑스라피드 사용 로직 때 사고 팔잖아요. XRP를. 그럼 이거 거래를 한다는 거잖아요. 오더북에 참여해갖고. 이 얘기는 또 뭐예요? 거래 볼륨이 오른다는 얘기고, 이긴 곳 영업이익이 늘어난다는 거죠. 죄송합니다. 마이크에 대놓고 해갖고 좀 소리가 컸겠네요.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영업이익이 상승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좀 이해가 되시나요? 왜 암호화폐 거래소 설명했고 이것이 XRP랑 무슨 상관이냐? 그렇죠? 자, 그래서 아까의 소식을 다시 돌아가 볼게요. 자, 아까 같은 코인필드가 저런 공지를 때리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뭘 봐야 되냐면 두 가지를 좀 기대해 볼 수가 있어요. 1번 베이스 커런시 하면은 비트코인이 그렇잖아요. 베이스 커런시로 잡으면은 볼륨 상승을 기대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쌍을 만들잖아요. 모든 거에 있어서 XRP가 기본적인 쌍으로 들어가잖아요. 한쪽이 쌍. 예를 들면은 그런 거죠. 뭐 EOS면 기축을 잡으면 이 형태가 들어가겠죠. 또는 BTC면은 이게 들어갈 거고, 비트코인이면, 그리고 또 뭐 있을까요? 이더리움이 이렇게 들어갈 거고, 또 뭐 있을까요? 또 생각나는 거 뭐, 스텔라 루멘이면은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모든 암호화폐 거래소의 베이스 커런시 되면 XRP가 모든 그 쌍이 된 암호화폐 거래할 때 이런 쌍으로 들어가서 항상 끼잖아요, 거래. 그러니까 볼륨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상승할 수밖에 없어요. 단적인 예로 보여드릴게요. 지금 XRP가 지금 10빌리언 넘어갔고 20빌리언 넘어간 상태예요. 다시 2등 됐네요. 더 올랐구나. 더 올랐네요. 비트코인 상승 없이 그냥 자체적으로 올랐네. 자, 보실게요, 다시. 자, 20억 달러예요, 지금 볼륨이. 이더리움이 17억 달러인데 이거 아무리 상승해도 이 비트코인 따라잡기 힘들어요. 왜냐고요? 이 볼륨 42억 달러의 볼륨은 뭐냐면은 지금 다른 암호화폐 거래상으로 비트코인 잡힌 게 거래하는 볼륨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엎어내기가 힘들어요. 즉 일단은 보실게요. 여기 보이시죠? 이오스 비트코인 거래한 거 지금 볼륨 여기 합해져 있고, 이더리움 거래 합해져 있죠. 또 라이트코인 합해져 있죠. 이거 이더리움 클래식 이클 합쳐져 있고, 대시 합쳐져 있고, 여기 또 이오스 있고. 근데 이거는 이기기가 힘들어요. XRP 자체의 볼륨으로 그 다른 암호화폐와 비트코인 쌍이 된 그 거래 볼륨을 포함한 거. 그러니까 여기 지금 3, 4, 5등, 6등, 7등 이 끝에 천몇 등까지 해갖고 얘네들 거래 볼륨 일부 BTC랑 쌍돼 있는 거 다 합친 거를 지금 넘어서야 되는데 이거 진짜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베이스 커런시 XRP도 많이 생기면은 이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뭐냐면은 아까 같은 소식이 들렸을 때 봐야 되는 거. 법정 화폐상. 어느 국가에 생기느냐. 왜냐? 바로 엑스라피드 때문에 그래요. 코인필드가 아까 공지한 거 보셨죠? 지금 6개국 법정화폐를 쌍으로 만든다고 공지를 했는데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저 입장에서는. 다시 보시죠. 아, 오늘 너무 피곤해갖고 설명이 좀 매끄럽지가 못하네요. 좀 양해 부탁드릴게요. 약간 발음도 꼬이는 것 같고 피곤해서. 자, 계속 설명드리면은 여기 보이시죠? US 달러, 미국 달러, 캐나다 달러, 유로화, 그리고 이거 영국 파운드, 그리고 일본 엔화, 그리고 아랍에미리트 법정화폐, 요거 AED 6개국을 늘린다고 했잖아요. 다시 볼게요. 이 작동 방식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으로 해서 기대할 수 있는 요 2번에서는 엑스라피드 관련된 걸 기대할 수 있는데 저 공지가 떴을 때 어느 국가의 법정화폐상이 늘어나는지를 보는 게 참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유는 보시다시피 이 엑스라피드 쓰려면 테크니컬한 조건상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US 달러랑 엮여야지 이게 연결 통로가 생기는 거고 마찬가지 유로화도 마찬가지고요. 엔화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받는 쪽에서도 이렇게 멕시코 페소랑 필리핀 페소 이런 것들이 쌍으로 연결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죠. 이 얘기는 뭐냐면은 요 쌍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XRP 이런 것처럼 원화 이런 것처럼 XRP XXX 이게 생겨야 되는 거야. 해당 국가의 법정화폐. 네, 이 공지를 잘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금 아랍에미리트에 생겼잖아요. 아, 생긴 게 아니라 이제 추가하려고 한다. 커밍순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추가되면은 아랍에미리트에 있는 어떤 FI, 바로 금융기관이 이제 엑스커런트로 참여하게 되면은 그 테크니컬한 조건들이 다 만족되기 때문에 그 순간에 이제 규제만 뒷받침돼 준다면 해당 국가에서 법적으로 제재, 그러니까 뭔가 이제 이거를 쓸 수 없는 법적인 근거가 없거나 또는 쓸 수 없도록 뭔가 규제를 가하지만 않는다면은 쓸 수 있는 여건이 돼요. 그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것은 즉 예측을 해볼 수 있게 됩니다. 저 나라는 지금 테크니컬한 조건이 다 만족됐네? 그럼 법적인 규제 상황이 어떨까? 뭐 인도 같은 경우는 뭐 약간 암호화폐 그런 거래에 대해 약간 부정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뭐 중국이라던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미뤄봐 저 나라에서는 가능성이 되게 높다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중요한 겁니다. 이런 두 가지를 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설명드렸고요. 일단은 되게 좋아요. 이제 결론입니다. 결론을 내자면 지금까지 설명을 들으셨으면 이제부터 하는 얘기가 좀 이해가 되실 텐데 정말 리플사는 전략을 잘 잡은 거예요. 모델을. 그러니까 단순히 한 가지 이유만으로 이런 게 아니라 복합적인 이유를 잘 조합해서 이 모델을 정말 잘 만들었어요. 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면은 해외 송금할 때 가장 문제가 뭐죠? 지금 상태에서? 페이먼트 자체가 느리다는 거예요. 스위프트 이용하는 페이먼트 자체가. 그 청구서 같은 개념이 그게 정보를 서로 확인하는 것조차도 막 5일까지 걸리기도 하고 비용이 그 평균적으로 한 얼마였죠? 25,000원에서 35,000원인가? 아무튼 그 평균 비용도 상당히 7만원쯤이었나? 제가 지금 정확한 수치는 기억하는데 비용도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세르먼트는 별도로 해야 돼요. 세르먼트 하는 방법 여러분들 몇 가지 있을까요? 두 가지 정도 있죠. 크게 개념 잡으면 직접 돈을 들고 날라가든지 아니면은 누구한테 맡길 거면은 거기에 제3자를 통해서 지급해 주는 방법이 있겠죠. 제3자한테 뭐 예를 들면 내가 나중에 돈 줄 테니까 네가 갖고 있는 돈 중에서 미리 줘라 쟤한테. 그럼 내가 돈을 줄게. 이런 방식인 거죠. 근데 이런 식으로 하면 부탁을 하는 거니까 뭔가 수수료와 이런 일을 처리하는 거에 대한 대가를 지불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제3자를 구하는 것도 힘들어요. 그리고 제3자랑 그 관계, 릴레이션십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사람이랑. 서로 뭘 믿고 할 건가요? 그러니까 이 제3자들이 금융기관이나 이런 기관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뢰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 이 정도의 방법이 있는데, 그러면 지금 리플은 XRP 이용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모델을 세웠냐면은, 그걸 생각한 거예요.
블록체인 플랫폼 안에서 분산 원장에서는 계정 간의 XRP, 이 디지털 에셋이 이동하는 거는 3초 내로 끝난다는 이 사실을 활용한 거예요. 보세요. 지금 여기 암호화폐 거래소는 뭐 미국이라고 예를 들게요. 지금 상황 설명을 위해서. 그리고 멕시코로 보낼 건데 이거 미국 거겠죠, 여기가. 미국. 왜 여기 멕시코 암호화폐 거래소 비소 이런 거겠죠. 비트렉스와 비소겠죠. 정말 머리 잘 굴린 게 내가 미국에 있는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멕시코에 있는 암호화폐 거래소인 비소한테 XRP 전달하는데 3초면 돼요. 실제적인 가치가 있는 애가 3초면은 국경을 넘어가는 거예요. 왜냐면 이 과정은 XRP 레저상에서 거래가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요 부분만큼은. 되게 머리를 잘 쓴 거예요. 사실 이거를 구현한 거예요. 아까 제가 두 가지 설명드렸죠. 직접 돈을 들고 뛰던가 아니면 두 번째는 제3자한테 부탁하는 건데 완전 똑같지는 않지만 직접 돈을 들고 뛰는 거나 다름없어요. 효과가 똑같죠. 누구한테 부탁하지도 않아도 돼. 그냥 직접 3초 만에 보내면 되니까. 3초 안에 끝나요. 실제적인 가치를 가진 그 디지털 자산 자체가 이동하는데 국경을 넘는데 3초예요. 이게 디지털이니까 가능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걸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제 멕시코에 있는 페소로 바꿔갖고. 근데 이거를 해주는 대가, 아까 말씀드렸죠. 두 번째 방법이 제3자한테 하는 건데 대가를 줘야 되잖아요. 그거 아까 제가 주구장창 설명드렸죠. 거래소가 얻을 수 있는 이득 뭐죠? 여기 자체적으로 수수료가 발생해요. 거래를 해야 되니까, 사고 팔아야 되니까. 얘네도 이득을 보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되게 모델 이해관계를 잘 만들어 놨어요. 이 설명을 이해하시고, 또는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이해하고 계신 분들은 진짜 소름 돋을 모델이에요. 이거 진짜 기가 막히게 만들어 놨어요, 얘네가. 다 이 이해관계자들이 다 얻는 이득이 있어요. 이게 흔히들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윈윈 하자고. 진짜 윈윈 모델이에요. 리프사는 솔루션 팔아서 줬고 XRP 가격도 올라서 줬고 여기에 참여한 FI들은 자기네들 수수료 절감에 그리고 빠르게 세틀먼트 할 수 있어. 그리고 거래소는 거래 볼륨 올라가니까 수수료 이익이 늘어나. 와, 기가 막힌 거예요, 이 모델 자체가. 그래서 결론은 이 부분을 좀 설명드린 거고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좀 초반부에 말씀드렸지만은 이런 소식에 대해 이 분석할 수 있는 그리고 정말 안에 내포하는 의미야 이걸 통해서 뭔가 기대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바라볼 수 있는 것들 앞으로 예측할 수 있는 소식들 그리고 좋은 소식이 무엇인지 악재인지 아닌지 이런 구분하는 통찰력을 키우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 계속 알아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실 좀 쉬려고 했는데 많이 피곤해갖고 근데 설명할 게 되게 많더라고요. 이 명절 기간 동안에 밀도 있는 소식들이 굉장히 많이 들려왔어요. 그래서 한꺼번에 설명드리긴 좀 길 것 같고 하나하나 이제 나눠갖고 설명드리기에 오늘 좀 잠깐 시간이 빌려있는데 한 가지는 좀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너무 피곤하고 좀 그러니까 목도 좀 아프고요. 말도 꼬이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면서 이해해 주시면서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부터 또 이제 다시 평일로 들어가는데요. 다들 건승하시고 지금 좋은 소식들 가격 상승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좋은 거 기대하고 앞으로도 엑스라피드 관련된 좋은 소식 기대하면서 하루하루 으쌰으쌰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명절간에 있었던 소식들 하나하나 정확하게 분석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XRP 팩토리였습니다. 다음에 또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